그 시절 여군들이야 서무나 다자치는 수준이지. 여군들이 실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는 게 고작이지. 진짜 군사 작전에는 끼워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군들은 군대 분위기만 해쳐요. 진짜 전쟁 나면 뒤에서 떨고 있을 거면서. 화연이 군에서 나올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던데. 뭔 문제였는데? 설마 징계라도 받았나?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쫓겨난 건 아니지? 이혼하고 군에서도 쫓겨난 거잖아요. 불쌍해요, 솔직히.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동시에 바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육군 소장 김하연 장군님, 충성.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그날 이혼녀라던 그녀에게 장군들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모든 걸 숨기고 살아가던 시골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충북 단양의 작은 마을, 산골짜기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남한강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오래된 한옥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서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내는 이 집에서 김하연이 혼자 살아갑니다. 올해 71살이 된 화연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조용한 하루겠구나. 화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문을 열고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늘 그렇듯 광고 전단지 몇 장뿐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정성스럽게 접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연을 그저 서울서 이혼하고 내려온 할망구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화연 주변에는 항상 수군거림이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 서울서 뭐 했길래 혼자 저렇게 내려왔을까? 이혼하고 갈 곳 없어서 고향으로 온 거 아닐까? 이런 말들이 화연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화연은 의도적으로 조용히 존재를 숨기며 살아갑니다. 화연은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발신인을 보니 단양고등학교 동창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두근거립니다. 벌써 몇 년째 동창회 초대장을 받고 있지만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자신을 드러내기가 두려웠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고급스러운 카드지에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대장 구석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가 화연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박미란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순간 화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미란이가 직접 써준 건가? 화연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입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화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득 어젯밤 꿈이 떠오릅니다. 꿈속에서 화연은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아놓은 검은 군화를 신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는 지금도 군화를 신는 꿈을 꾼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외톨이일 뿐이지. 화연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 골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화연은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박미란의 손글씨를 보니 옛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서로의 꿈을 나누었던 순간들이 마음속을 스쳐갑니다. 화연은 오랜만에 웃음을 짓습니다.
한번 가볼까? 화연은 초대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가고 싶은 마음과 가기 싫은 마음이 교차합니다. 가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의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혼한 여자, 혼자 사는 할머니라는 시선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연은 서랍을 열고 옛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찍은 졸업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화연은 밝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지금의 화연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참 당당했는데 화연은 사진을 보며 감회해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마을의 외톨이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방 안이 붉게 물듭니다. 화연은 여전히 초대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화연은 초대장을 책상 위에 놓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초대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 화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생각했지만 결국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화장을 합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 같습니다. 옷장을 열고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봅니다. 오래된 옷이라 소매 부분이 조금 늘어나 있고 색깔도 여러 번 빨아서 바랬습니다. 검은색 치마와 낡은 구두를 신으니 어딘가 촌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가 눈에 띕니다. 먼지가 쌓인 검은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서류들이 나옵니다. 군 정복 착용 허가증, 진급 표창장, 그리고 여러 상장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었구나. 화연은 상장을 만지며 옛 기억에 잠깁니다. 망설임 끝에 그 서류들을 가방에 넣습니다. 왜인지 오늘은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단양역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이혼녀가 거길 뭐하러 가냐? 혼자 살면서 몸 볼 일이 있다고. 화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입니다. 화연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허름한 차림새가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화연아, 멀리서 박미란이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건 미란은 화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단양에 혼자 살고 있어. 화연의 대답에 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동정하는 듯한 아니면 우월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입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니 동창들이 자신들의 성공담을 자랑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입학, 해외여행, 남편의 직업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화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저 듣기만 할 뿐입니다. 화연아, 너는 뭐하고 지내?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자 모든 시선이 화연에게 집중됩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자녀는 있어? 없어. 그 순간 연회장에 미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미란이 말합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혼자 외롭진 않니? 나는 애들이랑 유럽 갔다 왔잖아. 미란의 말에는 아기가 없어 보이지만
화연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명숙이라는 동창이 끼어들며 더욱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여자가 군대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정년퇴직도 못했대잖아. 그 말에 화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서글픕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미란의 남편 윤해철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윤해철은 군 얘기가 나오자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화연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 여군들이야 서무나 타자치는 수준이지. 진짜 작전 해본 적 있어요? 윤해철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화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키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군법정 같은 데서 큰 소리 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쫓겨난 거 아닙니까? 윤해철의 조롱이 계속됩니다. 화연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비웃은 그 법정에서 나는 너희 대장을 기소했고 심판했지. 하지만 화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온 서류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미란이 화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합니다. 괜찮아, 화연아. 우리 다 늙었는데 뭐. 하지만 그 말조차 화연에게는 모욕으로 들립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연회장의 웅성거림 속에서 화연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윤해철은 계속해서 군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합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실전 경험이 없어서 문제야. 우리 때는 달랐지. 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연은 조용히 물잔을 들고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연 여기 온 게 잘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화연에 대한 조롱은 더욱 노골적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식도 없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이런 말들이 화연의 마음을 짓밟습니다. 화연은 참았던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방 속 서류들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화연은 속으로 되뇌며 버팁니다. 하지만 이 굴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화연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으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와인이 돌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화연을 향한 조롱도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윤해철은 술 기운에 완전히 가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여군들이 실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윤해철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는 게 고작이지. 진짜 군사작전에는 끼워주지도 않아요. 화연은 조용히 앉아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군사작전이라고?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했는데 화연이도 그랬겠죠?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윤해철이 화연을 직접 겨냥하며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킬킬거리며 웃습니다. 오명숙이 거들어줍니다. 맞아요. 요즘 여자들이 너무 나서려고 해요. 군대까지 가서 뭘 했다고 자랑하는지. 그러게요. 결국 남자들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창도 동조합니다. 화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와인 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1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군법정에서 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던 모습, 그때 자신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기억납니다. 특히 군법정 같은 데서는 더욱 그렇죠. 윤해철이 계속 말합니다. 여자가 무슨 법률을 알겠어요? 그냥 남자들이 써준 대로 읽는 거지. 이 말에 화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공부한 군법,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의를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박미란이 화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합니다. 괜찮아, 화연아. 사람들이 좀 심했네. 하지만 그 말조차 화연에게는 모욕으로 들립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야, 미란아. 화연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챕니다. 윤해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군들은 군대 분위기만 해쳐요. 진짜 전쟁 나면 뒤에서 떨고 있을 거면서. 그래도 화연이는 열심히 했을 거야. 미란이 말하지만 그 어조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봤자 별거 아니겠지만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화연은 가방을 꽉 움켜쥡니다.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이 생각납니다. 진급 표창장, 공로상장, 그리고 그 유명한 재판 기록들. 하지만 여기서 그것들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오명숙이 수군거리듯 말합니다. 화연이 군에서 나올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던데. 이 말에 모든 시선이 화연에게 집중됩니다. 화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정년퇴직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누가 알겠습니까? 정의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 그래. 윤해철이 더욱 관심을 보입니다. 뭔 문제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합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표정입니다. 화연은 입술을 꽉 깨뭅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했어요. 대장을 법정에 세웠어요. 군의 정의를 지켰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설마 징계라도 받았나? 다른 동창이 끼어듭니다.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쫓겨난 건 아니지? 이런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화연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떨어집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가 이렇게 짓밟히다니. 바로 그때 윤해철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그는 모든 악의를 담아 말합니다. 결국 이혼하고 군에서도 쫓겨난 거잖아요. 불쌍해요, 솔직히. 그 말과 함께 박미란과 오명숙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웃음에 동참합니다.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가득 퍼집니다. 화연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희망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납니다. 화연은 천천히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을 비웃는 소리만 들립니다. 화연아, 괜찮아? 미란이 가짜 걱정을 하며 묻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습니다. 화연이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한 만족감입니다. 화연은 고개를 들어 연회장을 둘러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정하는 시선,
우월감에 찬 시선, 무관심한 시선들이 화연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합니다. 과연 누가 들어올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화연도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지만 들어온 것은 그저 웨이터였습니다. 실망한 화연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윤해철의 조롱은 계속되고 화연의 마음속에서는 1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화연은 군 감찰실 소속 법무부장 대령이었습니다. 육군 대장 박용철의 횡령과 여군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연 대령, 이 사건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당시 상관이었던 중장이 화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군의 명예를 위해서 말이야.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하지만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 정말 이 길로 갈 거야? 중장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대장을 건드리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걸. 하지만 화연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이 화연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화연은 직접 군법정에서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법정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피고인 박용철은 공금 횡령 및 부하 여군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화연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뭘 알아서 이런 일을. 하지만 화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증인들의 진술, 결정적인 물증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박 대장은 점점 초조해했고 변명도 궁색해졌습니다. 화연은 그 순간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법정에서 내쫓아. 박 대장이 마지막에 발악했습니다. 여군 따위가 감히 나를. 하지만 재판부는 화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초로 장군급의 유죄 판결을 내린 여군 판사. 화연은 그날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진급은 막혔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화연아, 어디 갔어? 미란의 목소리가 화연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회상에 빠져있던 화연이 정신을 차립니다. 여전히 연회장의 조롱 속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했어. 화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자신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당당했던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윤해철이 계속해서 화연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군법정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설마 진짜 중요한 재판 같은 거 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합니다. 화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의 일을, 자신이 해낸 일을, 지켜낸 정의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군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뻔하죠. 오명숙이 거들어줍니다. 서류나 정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진짜 중요한 건 남자들이 다 하는 거야. 다른 동창들도 동조합니다. 화연은 주먹을 꽉 쥡니다. 그날 박 대장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뭘 알아서. 하지만 결국 무릎 꿇은 것은 그였습니다.
그래도 화연이 나름 열심히는 했을 거야. 미란이 말하지만 그 어조는 여전히 동정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찍 나왔잖아. 뭔가 적응 못했나 봐. 화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적응 못했다고요? 자신은 그 누구보다 군에 충성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군대 같은데 안 맞아. 윤해철이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니까. 특히 법정 같은 데서는 더욱 그렇지. 비논리적이라고요? 화연은 속으로 웃습니다. 자신보다 논리적이고 치밀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대장을 굴복시킨 사람이 자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오명숙이 수군거립니다. 화연이 그때 왜 갑자기 군에서 나왔을까? 뭔가 큰 실수라도 했나? 화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실수라고요? 자신이 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적응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다른 동창이 추측합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버티기 힘들잖아. 그러게 무리했던 거야 아마. 화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가방을 꽉 움켜쥐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진급 표창장, 공로상장, 그리고 그 유명한 재판 기록.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을 보여주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화연아, 화장실 갔다 와. 미란이 말합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해.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습니다. 화연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13년 전 그날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교차하면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때 박 대장을 굴복시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결국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용기가 무슨 소용일까요? 화연은 연회장을 나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믿어줄까요? 화연이 연회장을 나서려던 순간 윤해철이 큰 소리로 불러 세웁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파티 안 끝났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악의가 섞여 있습니다. 화연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윤해철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에이, 뭘 그래요? 우리 얘기 좀 더 해요. 군대 이야기 재밌잖아요. 다른 동창들도 거들어줍니다. 맞아, 화연아. 앉아있어. 옛날 얘기나 더 해보자.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연을 더 괴롭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화연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움켜쥡니다.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윤해철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엽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여군들이 진짜 실전에서 쓸모가 있나요? 그의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란이 묻습니다. 윤해철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합니다. 아니,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체력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의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정신력이 약하다고요? 상부의 압력을 견디며 정의를 지켜낸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특히 군법정 같은 데서는 더욱 그렇죠. 윤해철이 계속 말합니다. 법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데 여자들은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오명숙이 동조합니다. 맞아요. 여자들은 논리보다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게요. 특히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해야죠. 다른 동창도 거들어줍니다. 화연은 주먹을 꽉 쥡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자신이 박 대장을 기소할 때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는지 그들이 알기나 할까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았던 그 치밀함을 말입니다. 화연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윤해철이 화연을 직접 겨냥합니다. 여자라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 말이에요. 그의 말에 화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별로 그런 적은 없었어요. 화연이 겨우 대답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자라서 더욱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에이, 솔직하게 말해요. 윤해철이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분명히 무시당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여군들은 다 그래요.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화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믿어줄까요?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고민에 빠진 화연의 표정을 본 윤해철이 더욱 신이 납니다. 봐요, 대답 못하시잖아요. 윤해철이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결국 인정하시는 거네요. 여자는 여자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화연의 마음속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13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로 표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미란이 화연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괜찮아, 화연아.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연이 무너지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화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해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합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그는 모든 악의를 담아 화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윤해철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화연 씨 이혼은 언제 하셨어요? 혹시 남편도 화연 씨가 너무 나서려고 해서 싫어했나요? 이 질문에 연회장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화연을 바라봅니다. 화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가장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화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윤해철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윤해철이 계속 추궁합니다. 혹시 군대 때문에 소홀했던 건 아니에요? 여자가 일에만 매달리면 가정이 소홀해지잖아요. 화연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혼의 진짜 이유를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아내를 견디지 못한 남편의 배신을, 외로움을, 그 모든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도 없으시잖아요. 오명숙이 끼어들며 말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에요? 이 말에 화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윤해철이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술기운에 완전히 취한 그는 모든 선을 넘어버립니다. 결국 이혼하고 군에서도 쫓겨난 거잖아요. 불쌍해요, 솔직히. 그 말과 함께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박미랑과 오명숙을 비롯한 여러 동창들이 킬킬거리며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화연은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화연은 조용히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화연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미란이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습니다. 화연이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확인한 만족감입니다. 화연은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합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화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정복을 입은 현직 여군 준장 최선우와 군 법무실장 이대훈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위엄이 넘쳤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을 바라봅니다. 특히 윤해철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갑니다. 예비역 준장이라고는 하지만 현역 군인들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우 준장은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화연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최선우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쳐갑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만요. 최선우가 이대훈을 향해 속삭입니다. 저분이 혹시... 이대훈도 화연을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맞습니다. 김화연 소장님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화연 쪽으로 향합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화연은 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왜 이런 곳에서 현역 군인들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더욱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인가 싶습니다. 최선우 준장과 이대훈 실장이 화연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두 사람이 동시에 바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육군 소장 김화연 장군님, 충성.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조차 움직임을 멈춥니다. 특히 윤해철은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눈을 크게 뜹니다. 소장? 미란이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화연과 두 군인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화연은 당황한 채로 일어섭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전역한. 하지만 최선우가 그 말을 끊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최선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운 전설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대훈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실장 이대훈입니다. 장군님의 용기 있는 결정 덕분에 오늘의 군법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화연은 더욱 당황합니다. 윤해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대훈이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혹시 준장님이신가요? 이대훈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김화연 소장님을 모르시나요? 윤해철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최선우가 연회장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김화연 소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군사법원 역사상 최초로 장군급 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분입니다. 최선우의 말에 연회장에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오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장군급이라니. 설마.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합니다.
이대훈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13년 전 육군 대장 박용철의 횡령과 성추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분이 바로 김하연 소장님입니다. 화연은 여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줄 몰랐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화연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최선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오늘 군법 세미나가 인근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끝나고 식사하러 오는 길에 우연히 뵙게 되었네요. 그녀의 설명에 화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해철이 당황한 채로 말을 더듬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장이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가득합니다. 이대훈이 단호하게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김하연 소장님은 군법계의 전설입니다. 그의 말에 윤해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미란이 화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화연아, 정말이야? 하지만 화연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우가 화연을 향해 말합니다. 장군님, 그 재판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화연이 묻습니다. 최선우가 설명합니다. 당시 저도 성추행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묻혀버렸을 사건이죠. 이 말에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화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 여자가 실제로는 누구였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연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13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날 줄 몰랐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의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없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특히 윤해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화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연회장의 정적 속에서 모든 시선이 화연에게 쏠려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혼녀, 쫓겨난 여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특히 윤해철은 의자를 뒤로 밀며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화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회장을 둘러봅니다. 13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난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최선우 준장이 화연의 긴장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장군님,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와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화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13년 전 법정에서의 당당함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화연아, 정말 소장이었어?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숨겨진 면을 이제서야 알게 된 충격입니다. 화연은 미란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응, 그랬어.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대훈 실장이 연회장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김하연 소장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군 내부의 부패는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명숙이 당황한 채로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연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엽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화연이 잠시 멈춥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하지만 최선우가 그 말을 정정합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장군님. 지금도 저희는 그때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윤해철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한 말들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화연은 윤해철을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차가운 시선입니다. 당신이 비웃은 그 여군들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이대훈이 궁금한 듯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화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미란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화연아, 우리가 정말 몰랐어.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습니다. 화연은 미란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미란아.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이 말에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화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힙니다. 특히 방금 전까지 화연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선우가 화연을 향해 말합니다. 장군님, 그 재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화연이 고개를 돌립니다. 상부의 압력으로 진급이 막히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하셔야 했죠. 이대훈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려다 희생당하신 겁니다. 윤해철이 더욱 작아집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쫓겨났다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표현이었는지 깨닫습니다. 화연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그 용기 때문에 오늘의 군이 있는 겁니다. 최선우가 감동한 듯 말합니다. 장군님의 희생 덕분에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오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화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 그녀의 말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숙연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화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13년 전 법정에서의 당당함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이혼녀가 아닙니다. 화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군 법정에서 대장을 세웠고 그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연회장에는 기립박수 대신 숨죽인 침묵만이 흐릅니다. 모든 사람이 화연의 말을 곱씹고 있습니다.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화연은 가방을 들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화연의 뒷모습을 모든 사람이 바라봅니다. 과연 화연은 이대로 떠날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있을까요? 화연이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박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화연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화연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화연에게 다가옵니다. 화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습니다. 화연은 미란을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모를 수도 있어, 미란아. 하지만 사람을 쉽게 판단한 건 너희였지. 오명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연에게 다가옵니다. 화연아, 정말 죄송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괜찮아, 명수가. 하지만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 그녀의 말에는 따뜻함과 함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윤해철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선우 준장이 화연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장군님, 저희와 함께 식사라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화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화연의 말에 최선우가 아쉬워합니다. 그럼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대훈 실장도 화연에게 인사합니다. 장군님, 오늘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화연은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오늘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두 분도 건강하시고요. 미란이 다시 화연의 팔을 잡습니다. 화연아, 연락하고 지내자. 진짜 미안해. 화연은 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미란아, 우리 친구잖아. 하지만 기억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습니다. 화연은 가방을 한 손으로 움켜쥡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군 정복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13년 동안 숨어 살았어. 화연이 연회장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화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대가를 치렀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화연의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집니다. 윤해철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화연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화연은 윤해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준장님도 군인이셨잖아요. 군인이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윤해철의 얼굴이 더욱 붉어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습니다. 화연은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이곳에서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조롱과 무시,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까지.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좋은 공부가 됐어요. 화연이 말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도 배우셨겠죠. 최선우가 화연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립니다. 장군님, 항상 존경하겠습니다. 이대훈도 함께 경례를 올립니다. 화연은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미란이 마지막으로 화연을 안으며 말합니다. 화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화연도 미란을 안으며 답합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는 거야. 화연은 한 손으로 군 정복 가방을 움켜쥐고 한 손으로는 민간 옷깃을 정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기 전 화연이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합니다. 내 이름은 김화연입니다. 이 나라 군의 정의를 판결했던
여군 투스타였습니다. 그 말과 함께 화연은 당당하게 연회장을 나섭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13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걸어나갑니다.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습니다. 오늘 목격한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미란이 창문으로 다가가 화연이 호텔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몰랐어. 그녀가 중얼거립니다.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최선우와 이대훈도 화연을 배웅한 후 자리를 정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만남이었네요. 최선우가 말합니다. 화연은 호텔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13년 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 모두 해방된 기분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꽉 쥐고 단양으로 향하는 기차역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화연을 비춥니다. 마치 그녀의 용기를 축하하는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화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화연의 마지막 말이 가슴 깊이 울려 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첫인상만으로 판단했다가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